네, 강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하는 모바일 뱅킹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은행 앱들이 좀 눈에 익으셨을 것 같아요. 이쪽은 무슨 색깔이고, 뭐, 메뉴가 어느 쪽에 있고, 가로측인지, 뭐, 세로측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친숙해지셨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우리 교육생 분들도 네 번째 시간 정도 되면은, 뭐 덜어 헤매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자, 우리 한번 땡땡 앱을 열어볼까요? 하면, 이미 로그인까지 해놓고 기다리신다던가. 아니면 메뉴가 어디 있을까요? 하면 계좌가 어디 있을까요? 하면 좀 제법 잘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고 또 친숙해지셨는데요. 오늘 모바일 뱅킹의 시간, 이 교육생 분들께 좋은 마무리가 되어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시면서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들께서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뱅킹 활용의 세 번째 시간이자 우리 모바일 뱅킹 교육의 마지막 시간은 바로 오픈 뱅킹입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오픈 뱅킹 이미 사용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의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가능하니까 정말 편리하네, 참 좋네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는 뭐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 정보, 보험료 납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니까 저의 모든 자산의 흐름을 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까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생 분들도요, 한 군데 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교육생 분들도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모바일 뱅킹에 이어 이런 그 오픈 뱅킹의 기능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더욱더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오픈 뱅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 은행별로 오픈 뱅킹은 어떻게 연결을 하고 또 관련 기능들, 주요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실습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뱅킹의 이해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기능을 잘 쓰실 수 있도록 교육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새로운 기능의 이름이나 의미를 잊지 않으시도록 시니어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중간중간 좀 지루해지신다,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인다 하면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나 이렇게 좋은 문장 같은 거 있으면 막 알려드리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청년층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서 자주 쓰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일단 가보자고, 오히려 좋아. 이런 문장들인데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의미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유행하는 문장이다라고 가르쳐 드리고요. 이 수업 중간중간, 좀 지치신다. 좀 어려워하신다, 잘 모르겠다 하면 다 같이 일단 가보자고,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니어 분들이요, 사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어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이 편리함보다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픈 뱅킹 실습에 앞서서도 오픈 뱅킹이란 용어 자체를 좀 처음 들어본다, 생소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교육생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기능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또 무슨 의미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잘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기능들을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사용한다라는 주체성도 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그 의도에서는 어르신들의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오픈 뱅킹에 대해서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픈 뱅킹이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용어 자체가 우리 오픈이잖아요. 그죠? 열다라는 뜻의 오픈과 은행 업무를 뜻하는 뱅킹의 합성어입니다. 개별 은행에 대한 이 정보만 알 수 있었던 것을 어느 은행이든 한 곳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해 놓은 시스템인데요.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공동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방문했던 시대에서 중간에 폰 뱅킹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까지 진화를 했다면 가장 최근에는 오픈 뱅킹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은행의 시스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산 관리나 금리 같은 것들을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경쟁으로 이런 정보가 각 은행별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은행을 연동할 수가 있어서요. 한 개의 앱 하나로 모든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각 은행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결제망을 오픈 개방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적용이 된 것은 2019년 12월 18일 제1금융권부터 시행되면서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보편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현재는 제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까지 연동이 되어서 개인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뱅킹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우리 오픈뱅킹으로 어떤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며 주요 기능과 또 좋은 장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뱅킹으로는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행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의 계좌에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 등 현재의 자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도 있어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타행 송금 이용 시에 해당 은행 앱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이 하나의 앱으로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저렴하거나 면제된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신용 정보라든가 또 자산 정보 등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객은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각 은행의 예금, 적금, 대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정보를 비교해 가면서 가장 본인에게 적당하고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며 빠르고 간편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각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고객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쉽고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도 힘쓸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뱅킹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보안에 관한 리스크인데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또 개인은 언제든 자신의 금융정보 제공을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과 기능이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실습을 이제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을 활용하여 오픈 뱅킹을 등록하고 타 은행 계좌를 조회하며 이체 기능까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픈 뱅킹 실습 부분은요, 모바일 뱅킹 편의 마지막 실습입니다.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교육생분들은 스스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오픈 뱅킹 실습에는 모바일 뱅킹 활용의 기본편과 겹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꽤 있는데요. 특히 계좌 조회나 이체 업무가 그렇습니다. 계좌 로그인부터 조회, 이체 등 아주 꼭 필요한 기능들을 마지막까지 오픈뱅킹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연관을 잘 지어서 설명해 주시고 실습 지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B 국민은행 스타뱅킹 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랫부분 맨 왼쪽에 전체 계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전체 계좌들이 뜨는데요. 이 계좌들 가장 밑에 계좌 목록 바로 밑에 대표 계좌 추가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대표 계좌 추가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저희 캡처된 화면, 강의하는 화면은 통장이 하나지만, 국민은행 통장을 계좌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 가장 밑에를 보시면 대표 계좌 추가 삭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대표 계좌 추가 삭제를, 국민은행 계좌를 더 추가 삭제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금융 계좌를 추가 삭제할 것인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픈뱅킹은 타은행 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연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앱에 다른 은행 계좌를 이렇게 서로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에 다른 금융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금융을 누르시면요. 아직 오픈뱅킹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된 다른 금융 계좌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뜨고요. 다른 금융 계좌를 등록하시기 위한 버튼이 나옵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은행 계좌뿐 아니라 타 금융거래 관련 정보도 모두 불러올 수 있게 이 목록이 뜨는데요. 카드사 아니면 선불기간 선택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좌 한 번에 불러오기 부분을 선택해서 타 은행 계좌를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약관들이 뜹니다. 아무래도 오픈뱅킹은 다양한 그 개인정보, 중요한 개인정보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약관도 좀 여러 개고 복잡하죠. 이 약관을 전체 동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그 PPT 화면을 보시면 선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뱅킹을 위해서 금융정보 제공 내역 통지를 위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이메일 주소는 끝까지 다 입력 안 해 주셔도 이메일의 그 도메인을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권유 직원은 특별히 없으시면 없음을 눌러주시고 맨 아래 노란색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휴대폰 명의 확인을 위한 화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증 절차인데요. 우리 처음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실 때 하셨던 스마트폰 인증 절차입니다. 이제 제법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교육생 분들도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정보로 통신사의 휴대전화 명의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명의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본인 인증을 위한 문자 인증 서비스가 발송되었다라는 안내가 뜹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노란색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여러 번 하셨죠? 저희 화면에도 한 몇 번 보낸 이렇게 항목들이 뜨는데요. 그 문자 내용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고 이미 수신자도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메시지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 아니면 기종에 따라서 비행기 버튼을 누르셔서 문자를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전송하였습니다라는 안내가 뜨는데요. 전화가 되지 않는 디바이스에는 문자가 전송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확인해 주시고 오른 그 노란색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인증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SMS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받으셔서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그 휴대전화 그 본인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셨으면 인증번호 요청하기를 누르시고 맨 아래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그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은행의 계좌 목록이 드디어 쭉 뜹니다. 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면 내 계좌들 중에 어떤 계좌들이 이렇게 있었는지 또 일로 연동이 되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세요. 연동이 된 모든 계좌를 그대로 연결하고 싶으시면 아래 10개 계좌 등록을 바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불필요하거나 이미 사용을 전혀 안 하거나 자주 쓰지 않는 계좌까지 모두 연결시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시면 연결시키고 싶으신 계좌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계좌마다 왼쪽 옆 체크를 선택적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 V자 표시가 왼쪽마다 뜨는데요. 저희는 그 우리은행 계좌 하나만 한번 연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계좌가 노란색 V 체크 표시가 뜨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한 개의 계좌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연동을 위한 약관 전체 동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확인해 보니까 필수 동의네요. 그러면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내가 선택한 한 개의 기관에 한 개의 계좌를 등록합니다가 뜨고요. 아래에 노란색으로 전자서명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전자서명을 눌러주세요. 네, 이 전자서명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KB 국민인증서 간편번호 6자리를 계속 설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체할 때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이 간편 비밀번호 누르셨던 그 번호 그대로 6자리를 누르실 수 있게 숫자 패드가 뜹니다. 그럼 우리 간편 비밀번호 6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드디어 한 개의 다른 금융 계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맨 아래 내용이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근데요, 만약에 금리나 뭐 주식, 외화 같이 다른 투자 정보까지 추가 추천 그 연결 자산을 더 원하신다면 버튼을 연결하기 버튼, 오른쪽 버튼에 연결을 누르셔서 더 진행을 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번에 모든 계좌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계좌를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셨죠. 이런 것들도 이 실습 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시니어 분들은 또 보안에 특히 두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셔서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 등록하셨던 오픈 뱅킹을 해제하시려면 뭐 전체 계좌 조회 메뉴를 선택하시고 똑같이 그 다음에 다른 금융 등록 해제 메뉴를 선택하신 후 해지할 금융 선택 및 확인을 선택하시면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타행 은행의 계좌까지 연결을 하셨으면 우리 이번에는 오픈 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의 계좌, 연결했던 계좌에 잔액도 조회를 하고 이체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모바일 뱅킹 첫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아까 연동시킬 때랑 똑같이 왼쪽 아래 전체 계좌를 눌러주세요. 이 계좌들이 쭉 뜨고요.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에, 나는 국민은행 계좌랑 다른 금융 계좌를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금융 계좌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금융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연결해 놓은 다른 은행 계좌가 뜹니다. 저희는 우리은행 계좌를 연결을 해 놨죠. 그래서 우리은행 계좌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에 모바일 뱅킹 기본 활용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화면이 그대로 뜹니다. 바로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설정 없이 이렇게 그냥 오른쪽 스크롤 바를 이렇게 쭉 내리시면 내가 그동안 거래했던 거래 내역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구체적인 조회를 원하시면 이체 버튼 밑에 있는 설정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작은 화살표를 누르셔서 기간을 3개월로 되어 있는 걸 뭐 6개월치를 보겠다. 그리고 나는 좀 입금 내역만 확인을 하고 싶다. 과거 순부터 보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직접 선택을 하신 다음에 노란색 맨 아래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 거래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우리 오픈뱅킹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쓰실 기능일 것 같아요. 타 은행 계좌를 한번 이체해 보도록 할까요? 전체 계좌에 똑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다른 금융을 눌러주시면 우리은행 계좌 번호와 잔액이 뜨죠? 그러면 바로 밑에 잔액 밑에 이체 버튼이 있습니다. 이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내가 이체를 진행하실 그 은행이 쭉 뜨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좌 번호와 함께 은행이 다 입력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체 금액이 입력이 다 되셨으면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받는 분 통장 표시, 내 통장 표시가 뜨죠.
이게 중간에 저희가 심화 기능을 한번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받는 분 통장 표시를 한번 바꿔볼까요? 하고 바꾸게도 연습을 해보시고 또 내 통장 표시도 한번 바꿔보실까요? 해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내 통장 표시는 잘 바꾸실 일이 없고 아마 받는 분 통장 표시에도 뭐 본인 이름 옆에 밥값이야 뭐 그죠? 축하해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이름 옆에 넣으실 수 있게끔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이 되셨으면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누구님께 얼마를 이체합니다라는 확인 메시지가 뜨고요. 이 내용이 맞으시면 맨 아래 이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총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최종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시거나 추가 이체를 이어서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자,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요. 기본편에서 배운 이체 기능의 활용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죠. 계좌를 연결하는 단계에서는 처음 뱅킹을 설치했던 것, 그리고 조회와 이체 업무는 또 기본편과 유사합니다. 처음 뱅킹을 설치할 때 했던 그런 인증 과정이 좀 유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조회와 이체 기능은 거의 같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요 기능의 실전과 복습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요, 오픈뱅킹은요, 타 은행을 포함해서 1일 1,000만 원으로 이체 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생 분들께는 살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러한 이체 한도와 서비스 범위 같은 거는 또 금융 정책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 또 개인마다 한도가 나중에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디지털 교육 강사님들은 수시로 이런 변화와 정책들을 확인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정보를 드리지 않도록 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한은행 솔뱅킹을 활용하셔서 오픈뱅킹을 등록해 보시고 타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뱅킹의 금융기관의 거래도 함께 다양한 오픈뱅킹 등록, 다양한 은행의 오픈뱅킹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신한은행 솔뱅킹의 첫 화면입니다. 이 첫 화면에 바로 스크롤바를 내리실 필요도 없이요. 돋보기로 첫 번째 메뉴에 전체 계좌 조회라고 크게 뜨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 신한은행은 신한은행과 다른 은행을 이렇게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서 바로 전체 계좌 조회를 누른 화면에서 더하기 다른 금융자산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강사님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생 분들 것에는 신한은행 계좌가 여러 개 있다 하면 이 첫 번째 화면에 바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스크롤바를 좀 내리시면 맨 끝에 이제 다른 금융 자산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한은행에서 내 연락처에 액세스하도록, 접근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허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 머니버스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머니버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개인 신용정보 수집 기록 및 안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니어분들은 문자 알림톡을 선택해 주시는 게 놓치지 않고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머니버스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여운 신한은행 캐릭터와 함께 다른 은행, 카드, 증권, 부동산 등 자산 연결하세요 라고 뜨죠. 그러면 파란색 부분 자산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은행 목록들이 뜨고요. 내가 연결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국민은행 때와 같이 우리은행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은행을 선택하시면 체크 부분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하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셨다면 맨 아래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오픈 뱅킹을 연결할 때 은행마다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은행 스타뱅킹은 어떻게 진행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휴대폰 본인 명의를 통해서 문자 전송 방법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한 인증서, 금융인증서, 다양한 인증서 목록이 뜨고요. 우리는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을 설치할 때 신한 인증서를 만들고 등록을 해놨죠. 그래서 신한 인증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한 인증서로 인증할게요. 요청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뜨고요. 신한은행 머니버스라는 내용이 뜹니다. 그럼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신한은행 머니버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조금은 더 간편하죠? 그래서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가 아까 요청했던 우리은행 정보가 뜨고요. 한 개 기관의 자산 정보를 요청했어요. 라는 내용이 뜹니다. 이 내용이 맞으시면 총 한 개 기관에 내 자산을 연결하겠다라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전 단계에서 타 은행 계좌를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 저기 맨 밑에 있는 개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필수 사항에 관한 전체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선택 동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의 전체 동의를 해주셨다면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권유 직원 없으시면 없음 표시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끔 이런 게 뜨면 강사님들 이름을 막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은행 직원이라는 거 꼭 말씀해 주시고 이제 대부분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음을 표시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한인증서로 인증할게요. 요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 완료되면 오픈뱅킹 연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된 오픈뱅킹을 이용해서 다른 은행 계좌도 좀 조회를 해보시고 이체도 한번 해보실까요? 전체 계좌 조회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화면에서 전체 계좌 조회를 누르시면 이 신한은행과 다른 은행의 계좌를 분리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연결했던 우리은행 계좌가 그냥 신한은행 계좌 밑에 바로 뜬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연동했던 신한은행 계좌 외에 우리은행 계좌를 한번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들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계좌 거래 내역을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구체적인 거래 내역에 설정을 원하시면 그 오른쪽 아래 작은 화살표를 누르셔서 조회 기관부터 입금을 선택하실지 출금을 선택하실지 누르시고 최신순 과거순을 세팅을 하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조건 하에 좀 선택적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체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체는 아까 국민은행과 또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계좌 잔액 밑에 왼쪽에 이체 버튼이 있고요. 그 이체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최근에 내가 이체를 진행했던 계좌로 바로 하실 거면 최근에 떠 있는 그 이체 내역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도 되시고 또 직접 입력을 원하시면 맨 오른쪽 끝에 직접 입력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이체를 희망하시는 은행, 계좌 번호까지 입력을 하시고 또는 선택을 하셨으면 누구누구님께 어떤 은행으로 어디로 보내시는 거 맞나요? 라고 하면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금액까지 다 확인이 되셨으면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받는 분 메모, 내 통장 메모가 뜨죠. 그래서 받는 분만큼은 좀 바꿔서 센스 있게 송금을 해보고 싶다, 이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바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받으시는 분 성함,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금액 일치하신다면 오른쪽 끝에 이체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계속 인증서 6자리 번호 있죠? 간편 인증 번호 6자리를 최종적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그 신한은행 오픈뱅킹을 활용하셔서 타은행 계좌도 연결시켜 보셨고, 그 타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도 조회를 해 보셨고, 또 이체도 진행해 보셨습니다. 마지막 은행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우리원뱅킹 활용법 오픈뱅킹에 관한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원뱅킹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의 거래를 함께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픈뱅킹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원뱅킹도 첫째 화면에 이 전체 계좌라고 뜹니다. 신한은행과 다르게 돋보기 모양이 이 계좌 통장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죠. 위치는 거의 같습니다. 눌러주시면요. 대신 또 우리은행은 그 국민은행처럼 우리은행 계좌와 다른 금융 계좌를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다른 금융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하기 버튼과 함께 맨 위에 다른 금융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뜨고요.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의 내 계좌, 내 카드, 핀테크 정보를 쉽게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오른쪽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실게요. 그럼 그 약관 동의가 역시 뜨고요. 필수 약관 드리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 직원은 없으시면 체크를 넘어가 주시고요. 가입하기 맨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음, 우리 원뱅킹 역시도 국민은행처럼 본인 명의 휴대전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인증 요청을 눌러주시고요. 인증 번호가 뜨면 인증 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내가 이 연동할 수 있는 타 은행 계좌의 목록들이 쭉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연동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금융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가 뜨는데요. 필수 항목들은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본인 통장 계좌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 절차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인증 방법, 이거 저희 그 모바일 뱅킹 활용 기본편에서 한 번씩 다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절차가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뭐, 연동할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나임을 확인하는 그 계좌 있죠. 우리 설치할 때 진행했던 그런 계좌 자주 쓰시거나 잘 기억나시는, 은행명하고 계좌 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 계좌에, 계좌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원 인증서 비밀번호 간편 인증번호 6자리 말하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거래를 완료하거나 설치가 완료할 때는 우리 은행 앱을 설치할 때 편하게 나임을 인증하는 그 간편 인증 6자리를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런 6자리 인증 번호를 마지막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우리 원뱅킹에 총 4건의 타 은행 계좌가 추가되었다라는 완료가 뜨고요. 이 내용이 다 맞으셨으면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원뱅킹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도 조회해보고 이체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홈에 가시면 전체 계좌 조회가 뜨죠. 여기에서 우리은행은 다른 금융 계좌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맨 위에 우리은행 옆에 다른 금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연동했던 타은행 계좌들이 뜨고요. 이 잔액 밑에 조회를 누르시면 거래 내역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여기 그 이체 아랫부분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조그만 화살표 기간 같이 화살표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기간, 그 3개월, 6개월 직접 입력, 또 거래 구분, 전체 입금, 출금, 최신 순, 과거 순 등 세밀한 조건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맞는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체는요, 계좌 잔액 밑에 오른쪽 아래 이체라고 적혀져 있는 거를 누르시면 되고 다른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 최근, 자주 쓰는 계좌, 내 계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입력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뭐 처음에 그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부분은 직접 입력을 눌러주시고 은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은행 선택이 완료가 되셨으면 내가 이체를 원하시는 계좌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은행과 계좌 선택까지, 계좌번호 입력까지 확인이 다 되셨으면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분, 이름, 계좌, 은행 확인이 되셨으면 오른쪽 아래 예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는 이체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 파란색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받는 통장 표기, 내 통장 표기 수정 및 확인해 주시고 맨 아래 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맨 마지막에 처리를 위해서 나임을 인증하는 간편 인증번호 6자리 누르셔야 하죠. 그 6자리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이체가 마무리됩니다. 내용이 맞으시면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모든 저희 모바일 뱅킹 실습 및 교육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자 인증이나 뭐 아니면은 인증서 인증이나 계좌 비밀번호 입력 등 은행마다 오픈 뱅킹을 위한 인증 방법도 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차이들을 강사님들께서 미리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 교육생 분들에게는 혼란스럽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픈뱅킹을 사용을 하시면 편리함이 큰 만큼 한 번에 모든 금융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보안을 위해서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관리 및 또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뒤에 이어지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교육 등도 잘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바일 뱅킹을 마무리하면서 교육생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모바일 뱅킹을 배우러 오셨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긍정적인 대답들을 많이 유도를 해주시고요. 저는요, 그리고 교육생 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좀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런 소소한 팁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뭐냐면,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완벽하게 잘 못 배우셨다고 해도 다음에 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보셔서 자꾸자꾸 익숙해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러면 아유, 잘 안 가르쳐 준다. 귀찮아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데도 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시니어분들이, 나 한 개도 모르겠다. 나 좀 처음부터 가르쳐 줘 하시는 것보다는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내가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 열심히 받고 왔다. 그래서 앱도 설치가 다 돼 있고, 꼼꼼하게 열심히 배웠는데, 이러이런 부분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다. 그 부분만 가르쳐 주면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좁혀서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 좀 더 잘 가르쳐 주시는 주변 분들이 생기시지 않을까 해요. 이걸 처음부터 다 어떻게 설명드리지? 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신데요? 하고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배우신 것들을 좀 잘 어필하셔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팁도 한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사님들도요, 실제 교육을 진행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멘트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사회차 교육 동안 저랑 같이 모바일 뱅킹 앱을 실습도 해보시고 또 학습도 해보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교육들도 열심히 마무리하셔서 현장에서 우리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시는 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